비단 한 필이 5,000km를 이동하는 동안 그 비단을 보낸 나라와 받는 나라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지중해 전체를 내해로 만들고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발밑에 둔 로마, 다른 한쪽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사막까지 길을 뚫은 한나라였습니다. 두 제국이 동시에 세계를 나눠 가진 건데 그들이 서로를 부른 이름조차 낯섭니다. 한나라 문헌은 로마를 대진이라 불렀고 로마 쪽에서는 비단을 보내는 먼 나라를 세레스라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두 제국이 번영한 방식도 무너진 이유도 그 속도까지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제국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어떤 법칙이 있는 걸까요?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로마와 한나라의 흥망을 같은 시간 위에 올려놓고 나란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연도와 사건 선정에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원전 146년, 로마는 오랜 숙적 카르타고를 완전히 불태워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전쟁 승리가 아니었는데 카르타고의 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을 질렀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같은 해 로마는 그리스 코린토스마저 파괴하며 지중해 서쪽 전체를 손에 넣었죠. 로마 군대는 하루 40km를 행군하는 중무장 보병 군단이었는데 100년에 걸쳐 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주변 세력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지중해가 말 그대로 로마의 호수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38년 황제의 명을 받은 장건이 중앙아시아를 향해 출발했는데 흉노에게 붙잡혀 10년 넘게 억류됐다가 탈출해서도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뚫은 길이 실크로드의 시작이었죠. 기원전 119년에는 곽거병이 이끄는 한나라 기병대가 흉노를 대파하며 서역으로 가는 통로 하서주랑을 확보했습니다. 로마가 칼 영토를 삼킬 때 한나라는 길을 만들어 세계를 끌어당겼습니다. 전략 자체가 달랐던 거죠. 군사 방식도 정반대였는데 로마는 5,000명 단위의 군단이 방패벽을 세우고 정면 돌파하는 전술이었고 한나라는 30만 명에 달하는 기병이 넓은 초원을 누비며 기동력으로 승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지만 싸우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로마는 20년에 걸친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됐고 기원전 31년 액티움 해전까지 피바다가 이어졌습니다. 500년 이상 유지된 공화정이 그렇게 무너졌죠. 한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권력 공백에 흔들렸습니다. 서기 8년 왕망이라는 인물이 황제 자리를 빼앗아 신나라를 세웠는데 무리한 세금과 연이은 흉년으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서기 23년 농림군과 적군이 동시에 봉기하면서 왕망은 낙양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 혼란은 수십만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제국이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혼란을 겪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두 제국 모두 혼란 뒤에 강한 인물이 등장해 질서를 되찾았죠.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로마의 초대 황제로 올라섰습니다. 그가 선포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이름뿐이 아니었는데 8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을 깔고 900개의 수도교를 건설했으며 40만 명 규모의 군단을 28개 지역에 배치해 200년 동안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나라에서는 광무제 유수가 무너진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광무제는 군사력뿐 아니라 통치 시스템을 손봤는데 관료 승진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 농민 출신도 능력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했고 유교를 국가 사상으로 확립해 관료 사회 전체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경제력만 놓고 보면 두 제국은 당시 세계 경제를 사실상 둘로 나눠 가진 수준이었습니다. 로마는 노예 노동과 지중해 무역을 기반으로 연간 200억 세스테르티우스 규모의 경제를 굴렸고 한나라는 철 농기구와 실크로드 비단 수출로 이에 맞먹는 경제력을 유지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가 도시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대규모 박해를 벌이면서
정작 자신은 타버린 도시 자리에 황금 궁전을 지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나라의 명제는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공인하고 백마사에서 불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두 제국에서 동시에 새로운 종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로마 최전성기에 터진 재앙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재앙 덕분에 당시 로마 부유층의 생활이 고스란히 보존됐습니다. 폼페이 유적이 지금도 당시 로마의 일상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한나라의 장제는 북쪽 흉노를 격퇴하며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기 105년 체륜이 나무 껍질과 헝겊을 이용한 제지술을 완성했는데 이 발명 하나가 이후 세계 문명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서기 98년에서 117년 트라야누스 황제는 다키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며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달성했습니다. 530만 제곱킬로미터, 지금의 유럽 전체에 맞먹는 땅이었죠. 다키아 전쟁에만 16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고 그 승리의 장면들은 트라야누스 기둥에 새겨져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기 한나라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환관들이 황실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환관 세력과 외척 세력이 서로 권력을 빼앗으려 다투는 사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로마는 정점을 향해 달릴 때 한나라는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서기 117년 트라야누스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않고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였는데 그 상징이 영국 북쪽에 세운 하드리아누스 방벽이었습니다. 길이 120km에 달하는 이 방벽은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진 오현제 시대에 로마는 법전을 체계화하고 시민권을 넓히며 내실을 다졌는데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165년에서 180년 사이 페스티나 역병이 퍼지면서 인구가 크게 줄었고 게르만족의 침입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180년 오현제의 마지막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로마의 안정기도 함께 끝났는데 이후 50년 동안 1조 명이 넘는 황제가 등장했고 대부분 암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인이 황제를 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이른바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된 거였죠. 한나라도 서기 184년 마침내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장각이라는 인물이 환관과 부패한 지배층 탓에 하늘에 벌이 내린다고 외치며 노란 머리띠를 두른 농민 수십만 명을 이끌고 전국 동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황건적의 난이었죠. 봉기는 진압됐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 군벌들이 권력을 키웠고 그중 동탁이 서기 189년 수도 낙양을 장악하며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제국은 이미 군벌들의 손에서 쪼개지기 시작했고 서기 220년 결국 위, 촉, 5세 나라로 분열되며 한나라는 400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두 제국을 숫자로 놓고 보면 규모가 얼마나 비슷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최대 영토는 로마 530만 제곱킬로미터, 한나라 600만 제곱킬로미터였고 인구는 로마 7천만 명, 한나라 6천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군대 규모는 한나라가 80만 명으로 로마의 40만 명보다 많았지만 로마는 해군까지 갖춘 복합 전력이었습니다. 행정 방식도 비슷했는데 로마는 총독이 다스리는 속주 체제, 한나라는 태수가 다스리는 군현 체제였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구조가 거의 같았고 그 구조가 흔들렸을 때 무너지는 방식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166년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기에 로마 사신을 자처하는 일행이 한나라를 방문했는데 후한서에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유리 그릇과 한나라 비단이 오가는 이 만남이 두 제국의 유일한 직접 접촉으로 기록됩니다. 5,000km를 떠돌던 비단이 마침내 두 제국을 잇는 다리가 된 거였죠. 결국 두 제국은 모두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군인 황제들의 권력 다툼과 역병, 게르만족의 압박이 겹치면서 서서히 무너졌고, 한나라는 환관과 외척의 부패, 그리고 그 부패에 분노한 농민들의 봉기가 제국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둘 다 적이 성벽 바깥에 있을 때는 버텼습니다. 무너진 건 성벽 안이 썩기 시작했을 때였죠. 거대한 두 제국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강한 적이 아니라 부패한 내부라는 겁니다. 로마와 한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공식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